여러분, 오늘은 바다를 메워서 육지로 만드는 간척사업과 새만금 방조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간척사업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공부해보도록 해요.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하기 위한 새만금 사업은 서해안에 방조제를 세워 갯벌과 바다를 땅으로 바꾸는 간척사업입니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는 기존의 세계에서 가장 긴 네덜란드 자위도르의 32.5km 길이보다 500m 긴 33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방조제는 바다 위로 드러난 것만 저우폭이 100m가 넘는데요. 그 위에 왕복 4차선 관광도로, 왕복 2차선 안전도로가 나란히 달리고 두 도로 사이엔 녹지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방조제는 아래쪽이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완만한 경사형인데요. 집안이 약한 걸 보완하기 위해 맨 밑바닥엔 특수 매트를 깔았습니다. 네, 지금 정말 가슴이 확 뚫리는 것처럼 경치가 좋은 곳에 있는데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는 새만금 방조제 부안의 입구입니다. 그래서 주소지는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가 되겠고요. 네. 여기에서 새만금 방조제 33.9km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조제 왼편으로는 바다가 되겠고요. 오른편으로는 앞으로 담소가 생기고 그리고 내부 간척지가 생길 땅이 되겠습니다. 새만금 사업 방조제로 바다를 막는 골격 작업이 끝나고 방조제 내부 지역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방조제 안쪽 물을 빼내고 담수화도 해야 하고 매립소를 쏟아부어 토지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농업 용지와 호수 사이를 두구로 막는 방수제 건설 공사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최대 규모의 공사로 기록될 새만금 방조제는 지금까지도 내부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조제란 밀려드는 조수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방인데요. 그 구조는 땅속의 상태, 간척 규모, 바람 조류, 공사 재료, 시공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척지 땅속의 흐트러짐을 방지하고 균형을 잡는 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닷물에 의해 공사 재료가 쓸려나가지 않기 위해 바닥 보호공을 설치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단면에 커다란 돌을 쌓아주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일정한 크기의 자갈을 까는 작업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공사하기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단면을 형성할 수 있도록 내특성 토사석을 시공했으며 여섯 번째로는 공사 재료 단면을 형성하기 위해 준설성토를 사용하였습니다. 새만금 방조제는 길이 33km와 높이 36m로 되어 있으며 평균 290m의 민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길도 잘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특별한 곳이 있는데 여기는 또 어떤 곳인가요? 예, 여기는 가력 배수관문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새만금 내부에는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동진강하고 만경강이 있는데 이쪽에 있는 가력 배수관문은 동진강에 있는 물을 바다로 배제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현재 여기 전망테크라고 해서 네.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배수관문을 조망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력 배수관문은 8쌍으로 되어 있으며 관문 한 개당 규모 높이 15m, 폭이 30m로 관문 하나의 무게가 무려 480톤으로 엄청난 무게의 국내 최대 수문입니다. 또한 가력 배수관문은 군산시 가력도에 축조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숨은 8륜을 제작 설치한 것입니다. 홍수가 발생했을 때 바닷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2003년 12월 준공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간척지 또는 관계지에서 넘치는 물을 지구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되는 수문으로 밖의 물높이가 높아졌을 때 바깥의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도 합니다. 군산시 비흥구와 부안군 변산반도 사이의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른 방조제는 서해안의 멋진 자연경관을 끼고 있어 관광명소로 떠오릅니다. 신시 배수관문 옆에는 방조제 길이를 기념하는 삼삼센터가 있습니다. 삼삼센터를 지나면 새만금 방조제의 중심을 이루는 신시도가 나옵니다. 신시도는 아름답고 아담한 섬으로 신시도 주변에는 문효도,
선유도 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행항에서는 방조제가 연결되기 전부터 고군산 군도를 오고 가는 유람선이 출발하고 청정해역의 신선한 수돗물들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던 곳인데요. 방조제와 새만금 명품 복합도시 건설로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 지역 상권이 더욱 활기에 넘칠 것입니다. 한편 공원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방파제 주변이나 사람이 자주 모이는 곳에 그늘막이 및 음수대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새만금 사업을 통해서는 국토 확장, 대규모 농지 조성 등 종합관광권 형성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새만금 정시장에는 새만금의 역사가 한자리에 담겨 있으며 전망대에 오르면 방조제를 뚜렷하게 볼 수 있어 인기가 좋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까지 시행해온 간척사업에 대한 역사부터 세계 최대 규모인 새만금 간척사업 개발의 상황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구 전체 모형, 방조제 단면, 배수관문 모형과 판넬 등을 전시하고 영상물도 상영하여 새만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생겨서 우리에게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예,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약 1억 2천만 평 정도의 국토가 확장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 2천만 평 중에서 약 30% 정도가 우량 농지로 조성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약 10억 톤 정도의 수자원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약 12,000헥타르 정도의 침수 피해를 받는 면적이 해소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안하고 군산까지 방조제 연결을 통해서 약 66km가 단축이 되겠습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한편으로 많은 것을 빼앗아가기도 했어요. 안타깝게도 이제 새만금에서는 갯벌을 볼 수 없게 되었고요. 그리고 갯벌에서는 조개, 낙지, 개도 함께 사라졌어요. 그로 인해 고기를 잡는 어민들도 삶의 터전을 잃었어요. 갯벌을 막아서 도시를 만들고 농지를 만들고 공장을 짓게 되면 사람들 눈에는 이득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던 생명이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다시 철새가 찾아오지 못하는 갯벌은 인류에게 크나큰 피해와 재앙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개발과 보존 중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간척사업과 새만금 방조제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더 크고 거대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요. 혹시 가족과 함께 나들이 계획을 세웠다면요, 이곳 새만금으로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모습으로 만날게요.